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교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요즘 사연에 푹 빠지게 된 미혼인데요. 실은 제가 20대 후반, 그러니까 한 4년 전쯤 상견례도 하기 전에 파혼을 했거든요. 사연을 듣다 보면 같지는 않아도 저처럼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도 풀어놓아 보려고 해요. 그동안 말 못하고 꽁꽁 숨겨왔던 건데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셨던 일들을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하고 싶어지네요. 정말 웃기지도 않은 전 남친과 그 어머니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매체를 운영 중이에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알바로 유치원 아이부터 중학생까지 보조 선생님을 하며 제가 의외로 아이들 공부 프로그램 짜주는 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살피고 그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제가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는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 책 읽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이 체계적으로 잡히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런 쪽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직원도 꽤 있고 회원 수도 많이 확보해서 탄탄하게 잘 운영해가고 있어요. 남친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때에는 제 사업이 한참 커나가려는 시점이었어요. 막 입소문도 나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이 저한테 직접 연락해서 이런저런 상담도 할 때였어요. 그러니 제 매출은 당연히 전보다 높아졌고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남친 월급보다 제 월 수익이 배는 훨씬 넘게 벌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빠가 원래 한 분야의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잘 하시고 일을 꼼꼼히 하셨는데 제가 물려받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저와 여동생을 혼자 키우셨지만 당신이 일으킨 자영업을 프랜차이즈로 만드신 후 많은 이익을 보고 파신 후에는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지방 곳곳에도 땅이나 아파트가 있고 서울이랑 경기도에도 건물 2채가 있고요. 그런 아빠가 계셨기에 저는 또래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겁없이 사업을 저지를 수 있었고 처음에는 좀 부침이 있었지만 점점 나아져서 이제는 큰 굴곡 없이 해나가고 있네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아빠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셨고요. 혜인아, 어려운 일은 원래 생기는 법이야. 그러니 일일비하지 말고 중심 잃지 말고 묵묵히 해봐.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업가로 자리 잡은 게 다 아빠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친은 제가 아는 학부형이 소개시켜준 사람이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였고 차분하고 성실한 이미지라 마음에 들었어요. 제 사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남친과 결혼을 결심했던 건 아빠 땅이 있는 지방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을 헤맸을 때 남친이 학교 일도 마다하고 저를 찾으러 와준 것 때문이었어요. 아빠 땅이 있는 데에 제 회사 지점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알아보러 갔는데 제가 그만 내비에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일이 완전히 꼬이게 되어버렸거든요. 남친 덕에 제대로 길을 찾았던 저는 놀라고 피곤한 저 대신에 지역 상황이나 학원과 규모 같은 걸 알아봐준 그 사람이 몹시 믿음직하게 느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이 저에게 청혼을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했어요. 남친이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제 사업은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름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저 작은 공부방 모임 정도로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에게 남친을 소개해줬던 학부모도 그랬고요. 그때 지방에 지점을 내지 않았던 것도 아직은 자금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빠와 여동생이 조언해준 것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좀 빠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줘서 관뒀는데요. 남친은 제가 조그마한 동네 학원짜리 알아보러 갔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온 걸로 멋대로 생각했더라고요. 혜인아, 저번에 가봤던 거기에 학원 안 낼 거지? 잘 생각했어. 학원은 서울이랑 수도권이 훨씬 잘 되지. 무슨 그런 낯선 동네에 가서 한다고 그래. 그런데 학원 내도 그렇지.
나는 경기도에 있고 우리도 결혼하면 근처에서 살 텐데 관리나 제대로 되겠냐? 아무리 아버님 땅이어도 거기는 아니야. 안 하기로 한 거 100번 잘 생각한 거야. 뭐 남친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여러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굳이 해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 짜는 데에 도움을 더 받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학교 외적으로 아이들 관리하는 거라 괜히 선생님이 끼어들어서 이것저것 혼수 둔다고 하면 제가 준비해둔 것들이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어째 현역 선생님한테 제 일을 완전히 오픈한다는 게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그런 자세한 것들은 결혼 후에 알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남친은 평범을 넘어 정말 소박한 집안 남자였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니다 은퇴하시고 병으로 저랑 만나기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라고 했어요. 집도 80년대나 90년대 배경에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고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연금과 예금으로 넘치게 여유 있지는 않아도 소소하게 살고 계신다고 남친이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욕심이 얼마 없으셔. 나 선생님 된 것도 엄청 만족해 하시고 지금 생활 자체에 불만이 없으시대. 굶을 걱정 없고 옷 걱정 없고 잠자리 걱정 없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런 분이니 혜인이 네가 걱정할 일 없을 거야. 남친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본 남친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안 그런 척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해도 매서운 눈매까지는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재원이가 왜 벌써 결혼을 한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아니, 둘 소개시켜줬다는 학부형 말이다. 그냥 자기 아이 단 끝났으면 그걸로 쪽내면 되지. 뭘 여자까지 소개시키고 오지랖이라니? 혜인이라고 했지? 너 행여 나중에 그 사람이 중매해준 턱내라고 그래도 절대 해주지 마라. 그런 걸로 한몫해먹으려는 사람들도 있거든. 네가 대단한 돈은 지불 못해도 가방 하나는 받아내려고 할지 몰라. 아휴, 그거 하나 받자고 사람을 막 붙이고 그 사람도 나중에 아들 다 키워놓고 보면 내 심정 알겠지. 우리 재원이 같은 학교 선생을 인터넷으로 뭐 한다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니. 참네. 뭐 그건 일이 잘 되기는 하는 거니? 예, 너 그러지 말고 너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보는 거 어때? 아직 나이도 젊으니까 일반 회사에 들어가도 괜찮고. 공무원은 어때? 하긴 공무원 한다고 시간 잡아먹으면 우리 아들만 힘들지. 너 결혼해서 우리 재원이 혼자 벌어먹고 살게 만들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제 사업이 지금 커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요동칠 일 없는 거라 어머님 생각하시는 인터넷 사업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달라봤자 거기서 다 거기지. 요즘 할 일 없고 취직 안 되는 애들이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인터넷 아니야. 사업이라는 것도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 건데. 그래서 말이다.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미래는 그냥 보장되는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결혼 비용은 정확히 반반씩 했으면 좋겠다. 나나 우리 재원이는 네 직업에 대한 미래 불안을 안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공평하다고 보는데 어때? 그럼 신혼집도 반반으로 하자는 말씀이세요? 나는 그거 기왕이면 니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 안 된다면 우리가 보태줄 수는 있어. 아,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공평하다고 하신 말씀이시면 신혼집도 절반씩 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어릴 때부터 돈을 만져서 그런가? 샘은 똑 부러지는 게 어디 가서 돈 떼이고 울고불고 하지는 않겠구나. 알았어. 그럼 나도 신혼집 절반 해주는 걸로 생각해 볼게. 이거 내가 굉장히 선심 쓰는 거다. 네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해주는 시댁 많지 않을 거다. 남친 어머니가 하도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통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는 네네 하다가 나왔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말끝마다 제가 하는 일 우습게 보고 제가 대학 안 좋은 데 나왔다고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요. 신혼집 해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초반에 그런 식으로 말해서
반만 내려고 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남친 태도에 저는 더 실망한 것도 있었어요. 남친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함부로 말하는데도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나중에 만난 남친의 변명은 당시에는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했어요. 엄마가 나만 보고 사셨는데 아들 장가 간다고 하니 섭섭하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소개해준 사람까지 뭐라고 하고. 엄마들은 그렇대. 내가 처음에 여자친구 생겼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런데도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 괜히 아쉽고 속상한 것 같더라고. 저러다 마실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뭐 내가 엄마 변명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솔직히 아버님도 나 그렇게 반가워하시지는 않잖아. 아빠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먼저 나서서 남친과 제게 밥을 사셨는데 그때 아빠가 좀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남편이 아내를 보듬어주고 지켜준 건 변함없다고 생각해. 그러니 자네도 우리 혜인이 고생해서 일하는 거 요즘 다들 그러니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애쓰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남자들이 아내가 잘 받쳐줘야 밖에서 일 잘한다고 하지.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야. 남편들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해주느냐. 그거에 여자도 일이 더 잘 될 수 있어. 제가 남친 표정을 살피니 언뜻 아빠가 하신 말씀을 꽁하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그렇다고 재원 씨 하는 일이 이렇다 저렇다 하신 건 아니잖아.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지. 재원 씨 어머님처럼 오빠 콕 집어서 마치 내가 오빠한테 업혀 살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 신혼집도 반반하는 거야? 일단 어머님도 그러자고 하셨고 나도 결혼비용 반반 내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그 돈 다 오빠 보고 부담하라고 하겠어? 집도 반반이고. 그건 그러자고 어머님하고 얘기 다 된 거 아닌가? 왜? 그래. 나도 확인하려고 다시 물어본 거야. 알았어. 라며 웃는 남친의 눈초리가 어째 좀 이상했어요. 사람 눈치를 본다고 해야 하나요? 힐끔힐끔 거리는 게 썩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만날 때에는 알지 못했던 남친들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에 불안이 생겨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제가 몰랐던 면들을 보게 될 텐데 그게 어째 좋은 쪽이 아닐 것 같더란 말이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역시 사업을 하며 늘 느끼고 있던 건데도 막상 저랑 가까운 사람이고 결혼할 사람 일이다 보니 당혹스럽고 제가 사람 잘못 봤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남친 어머니가 저를 따로 보자고 연락했어요. 평소 그렇게 소소하고 욕심 없다던 분이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고 강남에 있는 백화점 카페로 저를 불러내셨더군요. 그것만도 당황스러웠는데 하는 말은 더 했어요. 그래, 네가 신혼집 좀 더 보태는 것도 못한다고 해서 우리 반반하기로 했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차 바꿀 때가 됐는데 네가 나한테 결혼 선물로 차를 뽑아줘야겠다. 네? 차를요? 그럼 재원 씨는 저희 아빠한테 무슨 선물 해주기로 했는데요? 아유, 얘 또 답답한 소리 하네. 네가 지금 한참 기우는데 내가 결혼 허락해줬잖아. 사업한다면서 신혼집도 네가 더 못 보태고 우리랑 똑같이 반반한다고 하고 그러면 나는 예단도 못 받는데 억울하지 않겠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손해를 안 보겠다 싶다. 너 셈 빠른 애니까 알 거 아니니? 앞으로 계속 교사 생활할 우리 재원이랑 살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 너 지금 사업이 얼마나 변변치 않으면 신혼집도 네가 못해. 그런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봉 잡는 거잖아. 네 아빠도 어디 가서 우리 사위 교사다 그러면 목에 힘들어가고. 아니, 제가 교사를 우습게 보는 게 절대 아닌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 마음에서 울컥하고 교수도 아닌데 뭔 힘이요? 이런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대접받는다고 하더니 딱 그게 맞더라고요. 저러니 제가 아드님이 교사라서 참 좋으시겠어요. 저 교사인 아들분하고 결혼하게 돼서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겠어요. 괜히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만 들죠. 어머니, 저희 결혼식 때 아마 제 손님하고 저희 아빠 손님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 축의금 저희가 더 많이 받을 거고요.
그것도 반반씩 나누자고 하셨잖아요. 아빠도 계속 현역에 계셔서 아빠 친구분들이 내시는 축의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원 씨 직업 때문에 결혼 선물로 차를 해드려야 한다니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이런 게 머리로 따지는 논리로 되는 거라니? 네 마음을 나한테 표현하라는 거잖아. 그게 정 싫으면 나 예단 받으마. 예단으로 이 차 해다오. 나는 내 아까운 아들 결혼시키면서 이 정도도 못 받는 거 억울하다. 라며 시어머니가 내놓은 카탈로그는 바로 그 비싸다는 벤으로 시작하는 그 차였고 좋은 거를 콕 찍더군요. 어머니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더러 신혼집을 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되니 이러신다는 생각만 들거든요. 제 생각을 딱 까놓고 말하자 남친 어머니도 반박은 안 하더라고요. 네가 눈치가 없지는 않구나. 나는 그렇다. 네가 기반 약한 사업하면서 사업가랍시고 돌아다닐 거면 이미 인증 완료된 우리 아들하고 살집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 아니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조건 남자 집에서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양쪽 비교해서 더 기우는 쪽에서 많이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제가 기우는 쪽이니 뭐든 더 해야 한다 그거네요. 다 알면서 뭘 그렇게 못 알아듣는 척을 하니? 그럼 이거 재원 씨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재원 씨랑 이야기 된 거예요? 어머, 너는 지금 이 일에 왜 우리 재원이를 끌어들여? 우리끼리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네가 순순히 그냥 나 차 한 대 사주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집을 네가 다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 뭐 집은 어차피 반반하기로 했으니 나는 내 선물 받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로 꼭 계약해다오. 알았지? 재원 씨하고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여기는 제가 계산하고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며 남친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서 기니 할 말이 있다고요.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한 이야기를 들으면 적어도 미안하다고 하겠지 싶었는데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엄마 하자는 대로 해달라더라고요. 재원씨, 지금 진심이야? 어머니 외제차를 사드리라고? 그것도 그렇게 비싼 걸? 지금 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원씨도 내가 기우는 조건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가? 에이, 어디 그런 생각이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마음을 좀 살펴달라는 거야. 나 하나 바라보고 사신 분이라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시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 못 알아주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더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엄마 감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야. 아니,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혼자 되셔서 힘들게 키운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섭섭한 건 알겠다고. 그렇다고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을 눈앞에서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터무니없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건 나도 쉽게 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딸리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해드리는 순간 내가 못났다고 인정하는 것 같잖아. 에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지 뭐. 너 사람들 말 다 신경 쓰는 스타일도 아니면서 왜 그래? 그럼 재원 씨도 똑같은 차 우리 아빠 해드릴래? 뭐라고? 이 차를 너네 아버지한테? 거봐, 선뜻 하겠다고 못하잖아. 나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재원 씨도 어머니 설득해줘. 아니면 나 결혼을 미루든지 다시 생각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강하게 나오자 남친은 이런 걸로 우리 사이를 쉽게 결정하느냐고 뭐라고 하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 후 남친 어머니한테서는 따로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남친이 제가 한 말을 어떤 식으로든 전달한 것 같았어요. 아니었으면 그 성격에 몇 번이고 전화했을 것 같은데 상견례 날 잡자는 이야기 나올 때까지 조용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 마음이 흔들려서 상견례 날짜 잡자는 걸 아빠한테도 전하지 않았고 계속 미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친은 서둘러서 자기가 날짜를 잡아버렸고 저한테 그냥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날 분위기를 봐서 결혼할지 말지 결정하자고 다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남친한테 미련이 있었고 한번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걸 뒤집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결정한 거니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전에 남친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교재 때문에 출판사와 회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 넥타이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에 갔다가 정말 우연히 남친 어머니와 맞닥뜨리게 됐어요.
명품으로 유명한 브랜드 매장 앞에서요. 어머, 혜인이 이런 데서 보니 새롭구나. 새로울 게 뭐 있나요? 전에 저한테 차 내놓으라고 할 때도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말이죠. 다른 백화점이었지만요. 저는 안 입고 온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꾹 참고 인사를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역시나 곱지 않은 눈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딱 제 목걸이에 시선을 두더라고요. 어머, 그 목걸이 티파니 거 아니니? 기본 100은 넘던데? 어머, 귀걸이에 팔찌까지. 그 가방은 또 뭐니? 처음 보는 건데 어디서 난 거야? 네, 제 액세서리는 산지 좀 됐어요. 회원수 일정 목표 도달한 기념으로 저한테 준 선물이었고요. 가방은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꽤 유명해서 여행 가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온 거예요. 너 그런데 쓸 돈은 있고 신혼집이나 내 차 사줄 돈은 없네? 평소에 이렇게 씀씀이가 해프니까 네가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하는 거잖아. 이런 데 쓸 돈 모아서 내 차 하나 사주지 그랬니? 아니면 오늘 만났으니 하다못해 여기, 그래 여기 들어가서 나도 가방 하나 사주렴. 어머니, 그 가방은 무슨 명분인가요?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요. 제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러시면 제가 기분 좋게 어머니 선물해드리고 싶겠어요? 그리고 차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었어요? 그걸로 자꾸 말 꺼내시면 저도 곤란해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완전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알겠다며 휙 가버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남친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게 결혼한다고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남친은 그저 저한테 자기 엄마 좀 봐달라는 말만 할 뿐 제가 기분이 어떤지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않았고요. 더 이상 눈치도 보지 않고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너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들 심정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들이야 표현을 잘 안 하시니 네가 눈치가 없이 자란 것 같네. 그냥 네 친엄마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이러겠어? 그냥 엄마 원하는 거 하나만 해드려. 우리 엄마 살아계셨어도 그렇게 막무가내일 것 같지 않네. 막말로 이게 아들 가진 엄마들 유세라면 우리 집은 그럴 아들도 없고, 그럼 재원씨도 우리 아빠한테 뭐 하나 해드려. 그럼 나도 생각해 볼게. 아버님은 뭐 해달라는 말씀 안 하시잖아. 섭섭하다는 얘기도 안 하셨고. 아빠들은 표현 잘 안 한다며. 그러니 우리 아빠도 속으로는 섭섭해도 아무 말 안 하시는 거겠지. 제 말에 할 말 없어진 남친은 얼굴만 붉히며 시선을 피했어요. 보통 부모들이라면 다 우리 아빠 같지 않을까? 아들 가진 엄마들도 딸 가진 엄마들도 그래. 그저 둘이 잘 사는 걸 더 바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내 아들하고 살 거니까 이런 거 해놓아라 이러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반쯤 떠났고 남친은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여겼는지 더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를 며칠 앞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여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있잖아. 언니 시어머니 되실 분 나한테 전화했던데? 어? 너한테 전화를? 왜? 그보다 네 번호는 어떻게 알고? 난 언니가 가르쳐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무튼 그분 나더러 언니 설득하라는 거야. 집에 엄마가 없어서 가정교육이 덜 됐다나 하면서 자기한테 차를 사줘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내가 언니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한테까지 전화를 했다고? 아니, 차 못 사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거야? 왜 그렇게 차 타령이야? 차를 예단 대신 선물로 받는 건데 그거 못하겠으면 지금이라도 예단 준비하라며 나한테 줄줄이 불러주는데 다 몇백 넘는 명품인 거 있지? 이런 거 재원 오빠도 알아? 여동생은 남친하고 몇 번 같이 만난 적이 있어서 남친한테 오빠라고 불렀지만 좀 정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동생 전화번호 안 가르쳐줬으면 그걸 알릴 사람은 남친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즈음에 아빠가 제 앞으로 명의 변경해준 건물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는 딱히 팔 마음이 없었는데 아빠는 지금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민 중이었어요. 남친을 만났을 때 하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저를 하도 설득하려고 하길래 나중에 만나서 하자며 전화를 끊었죠. 그랬더니 옆에서 남친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뭐야?
무슨 건물을 파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혜인이 너 건물 같은 거 갖고 있는 거야? 아, 아빠가 하나 주신 거 있는데 지금 누가 그걸 사겠다고 했대. 근데 나는 좀 고민이 돼서 말이야. 야, 그런 얘기 왜 나한테 안 했어? 그냥 이대로 너 혼자 꿀꺽하고 넘어갈 생각이었던 거야? 남친은 저한테 화를 버럭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남친을 쳐다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 꿀꺽이라니? 그렇잖아. 아버님 주신 건물 나한테 말 안 하는 건 혼자 팔아넘기고 혼자 그 돈 다 먹겠다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아무리 장사 속 밝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야. 남편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하고 너한테 생기는 이익도 당연히 나눠야 하는 거고, 안 그래? 누가 남편이야. 우리 아직 결혼 안 했고 이건 너랑 상관없이 이미 몇 년 전에 아빠가 나한테 주신 거야. 마찬가지지. 이제 곧 결혼하는 건데. 와, 진짜 너 그러면서 신혼집도 반반해야 된다 그러고 엄마 소원 하나 못 들어줘? 진짜 실망이다, 김혜인. 남친은 정말 되도 않는 소리를 막 해대더니 팩 하고 성질을 부리고는 돌아서 가버렸어요. 저는 정말 같지 않은 말에 완전 정 다 털렸고요. 그때부터 그 인간과 결혼 못하겠다, 아니 안 한다 완전 결심을 굳혔죠.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친 어머니는 또 저한테 지르느라 전화를 해서 남친하고 비슷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뭐 아버지가 지방에 있는 조그만 건물 하나 주신 모양인데 그런 거 받았으면 얼른 우리 재원이랑 어떻게 처리를 할지 상의도 하고 그 돈으로 내 차를 하든 신혼집 돈을 더 보태든 했어야 맞는 거 아니니?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 재원이 모르게 하면서 결혼할 생각을 했어? 모름지기 부부란 서로 숨기는 게 없어야 되는데 너는 그것부터가 글러먹었어. 아니, 내 아들보다 스펙도 모자라는 판에 이렇게 지만하는데 이런 결혼 우리 아들이 손해보면서 왜 해야 되니? 이럴 거면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마. 어차피 아직 상견례도 안 했겠다. 식장 잡아놓고 드레스 예약한 것만 취소하면 되지 않겠어? 아, 신혼집도 알아봤지? 그까짓 건 뭐 안 한다 하면 되는 거고. 너 잘 생각해. 나나 재원이는 아쉬울 거 없으니까. 이따위로 굴 거면 파토내. 결혼하지 말자고. 네, 그러죠. 아쉬울 게 그렇게 없는데 왜 저랑 결혼을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 제 앞으로 된 재산에 그렇게 눈 부릅뜨고 난리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결혼 취소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아빠랑 동생한테도 결혼은 안 할 거라고 문자를 보냈고 아빠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 맞냐는 문자만 보내오셨어요. 동생은 잘했다고 했고요. 저는 아빠와 전화통화로 그간 있었던 일을 대충 설명했고 아빠도 그렇다면 제 결정을 믿겠다며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뭐가 있었냐 하면 남친 핸드폰이 있었어요. 남친이 저한테 화를 내던 날 그렇게 열을 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핸드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이렇게 결혼 이야기가 없던 게 됐으니 핸드폰을 돌려줘야겠다 싶어 이걸 잘 포장해서 택배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남친 핸드폰이 저한테 있는 걸 모르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화면이 잠겨 있어도 문자 내용은 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아우, 저거 아주 보통 아니다. 내가 결혼 안 한다 으름장 놓았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네. 저는 이게 다 뭔가 싶어서 결국 남친의 핸드폰 패턴을 풀었어요. 남친이 쓰는 패턴이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남의 핸드폰 봐서 뭐하나 하고 열어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문자의 일부를 본 이상 그냥 못 읽겠더라고요. 그렇게 확인한 남친 어머니와 남친의 문자는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보낸 문자 이전의 것들을 보니 아주 작정하고 저한테 들러붙은 거였더라고요. 얘, 쟤네 재산이 지방 땅 정도면 니네 신혼집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 정도는 못 해줄 정도인가? 뭐 아빠가 웬만큼 돈 가진 사람이긴 하던데 여동생도 보니까 대학원 다닌다고 했는데 돈 없으면 그런 거 시키겠어?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쟤 참 뜻대로 안 넘어온다. 웬만하면 다른 여자 찾자. 일단 좀 더 보고요. 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관둬도 되니까요. 얘, 지방은 서울하고 경기도랑은 달라. 웬만해선 돈 되기 힘들 거야. 얘가 차 한 대도 못 해주겠다 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만하자고 하자. 이 결혼 못한다고 해. 그러면 지가 더 딸리닌 어떻게든 매달리겠지.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얘 뭘 믿고 당당한지 모르겠어. 뭐 하고는 아무나 하나? 내가 선생이니 나랑 결혼해야 그런 거라도 다시 해볼 생각 할 텐데. 아주 자존심 세우려고 끝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땅 보고 결혼하는 건 좀 그렇긴 하네. 일단 뭘 받아낼 수 있는지 보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때려치우지 뭐. 그때 마침 남친이 저한테 핸드폰을 놓고 온 거 맞냐며 인터넷으로 저한테 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 전해주며 할 말이 있으니 어머니랑 같이 나오라고 답을 보냈어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뭘 잘했다고 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저를 아니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친 쪽으로 핸드폰을 내밀자 남친은 주머니에 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랑 결혼 안 한다는 거 진심이야? 진심이야.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너 후회 안 하겠어? 내가?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 지 초등학교 교사인 거 그거 하나밖에 내세울 거 없어서 그걸 빌미로 뜯어먹지 못해 안달인 니네 엄마를 보고 뭘 후회해?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눈에 불이 켜진 것처럼 저를 쏘아보더니 소리 지르며 막말을 했어요. 아이고 저게 이제 폼 나오네. 내가 그랬지? 장사하는 년들 천박하다고. 저거 아주 본색을 드러내네. 너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코딱지만한 건물 그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그게 돈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유세니? 가족이 되면 어차피 같이 쓸 돈 미리 재원이한테 기뜸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나 너한테 우리 아들 절대 못 준다. 얼마나 찰난 건물 가졌길래 이러는지 정말 꿀 같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잘났는지.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쭈뼛거리더니 제가 내민 서류를 보았고 곧바로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특히 남친은 바로 연애할 때 그 눈동자로 돌아오는데 와, 이 인간 왜 연기 전공을 안 했나 싶더라고요. 혜인아, 건물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거네. 요즘 뜨기 시작한 동네잖아. 이거 엄청 돈 되겠는데? 그렇지? 엄청까지는 모르겠고 코딱지만 하다고 했지? 크기가 자꾸 3층짜리라. 그래도 지금 팔면 25억 준다 그러시네? 남친 어머니는 그 말에 손으로 입을 가렸고 남친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잽싸게 서류를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더 볼 일 없죠? 뭐 사정이 안 되셨으니 식장 취소 비용만 부담하세요. 신혼집 계약 취소는 아빠가 벌써 하셨으니까요. 더 잘난 여자 만나서 빌부터 잘 살아보세요. 제가 나가려는데 남친이 제 팔을 덥석 붙잡았어요. 혜인아, 나는 너 도와주고 싶었는데 상의를 안 해서 섭섭했을 뿐이지 정말 결혼 엎을 생각 아니었어. 엄마도 물론 나 결혼시키는 거 마음 아프지만 그저 투정을 하신 거지 진심은 아니었다고. 그치 엄마? 그럼 혜인아, 어차피 가족이 되면 다 같이 쓸 돈이잖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였지 결코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었다. 헤어지라는 뜻 맞잖아요. 내가 다 봤거든요. 아줌마가 아줌마 아들하고 문자한 거요. 저는 문자 캡처한 걸 쭉 보여줬고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니까 개수작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아니면 내가 인간 학교에 알리든가 학부형들한테 소문내든가 아니면 교육청에 쓰레기 교사 있다고 신고해버립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아이고를 연발하며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와버렸고요. 그날 오후부터 밤까지 남친 어머니랑 남친이 어찌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지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칼로 모자르듯 잘라지는 거 아니라는 둥. 이게 다 잘 살려고 겪은 거라는 둥. 좋은 가족이 될 거라는 둥. 정말 뻔뻔하고 어이가 없는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집 앞까지 찾아온 두 사람한테 저는 한 방 먹였고요. 그 잘난 초등학교 교사 아들 아줌마가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다른 여자 울거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나 그러면 진짜 교육청 뛰어갈 거예요. 야, 박재원, 니네 엄마랑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가면 우리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들 부른다. 경찰들보다 더 무서운 거 알지? 제 말에 남친 어머니와 남친은 어쩔 수 없이 가버렸고 그 후로도 중내 사내 울며 불며 매달리곤 했지만 제가 바로바로 경찰 불렀더니 언젠가부터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벌금 물어야 한다니까 아주 털끝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후 지금까지 저는
쭉 남친 없이 싱글로 열심히 사업하며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친한 친구들이 좋은 남자 다시 만나라는 말을 하지만 안 만나도 상관없는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분들이 들으시면서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라고 위로받고 더 용기 내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